여러분, 더 나은 삶, 다들 꿈꾸시죠? 그런데 만약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할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이 바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건 그냥 한 소년의 성장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아주 음산하고 쓸쓸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안개와 무덤으로 가득한 습지. 어린 주인공 피펙의 세상은 그저 어둡고 평평한 형무지 그 자체였죠. 이 막막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한 소년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꿀 거대한 여정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핍의 어린 시절은요, 말하자면 두 개의 세상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곳이었어요. 한쪽에는 매형이자 유일한 친구인 조의 대장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함과 따뜻한 사랑이 있는 그런 세계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미스 헤비샴의 세티스 하우스. 그곳의 부와 세련됨, 그리고 닿을 수 없는 소녀 에스텔라는 핍의 마음에 야망이라는 불씨를 지피게 됩니다. 자, 그럼 핍의 마음속에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세티스하우스 방문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그의 평범했던 삶에 대한 불만을 심어주게 되거든요. 바로 이 한마디. 소는 어쩜 저렇게 투박하고 장화는 저렇게 두꺼울까? 에스텔라가 경멸하듯 던진 이 말이 비수처럼 핍의 가슴에 꽂힙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느낍니다. 평범함이 부끄러움이 되어버린 바로 이 순간, 핍의 마음속엔 특별해지고 싶다는 아주 강렬한 욕망이 싹트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핍의 삶에 아주 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그가 위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될 거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정말 어느 날 갑자기요, 정체를 알 수 없는 후원자 덕분에 런던으로 가서 신사교육을 받게 될 거라는 통보를 받게 된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습지에서 자란 평범한 소년의 인생이 그냥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대체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런던에서 신사가 된 핍의 삶,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화려 그 자체였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교양 수업을 받고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리고, 하지만요, 그 화려함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늘어나는 빚은 물론이고 정말 중요한 건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줬던 소중한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높아진 벽을 가장 아프게 실감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조가 런던으로 핍을 찾아왔을 때입니다. 핍은 이제 조의 그 투박한 말투와 행동이 부끄러운 거예요. 인생이란 건 수많은 이별이 한데 녹아붙어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조의 말은 마치 변해버린 핍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순수했던 관계에게 건네는 슬픈 작별 인사처럼 들리죠. 신분 상승이 그들의 유대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대목입니다. 자, 그럼 핍은 이 모든 돈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미스 헤비샴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에스텔라와 자기를 맺어주려는 큰 그림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바로 이 질문. 누가 나를 신사로 만들었는가? 이게 수년간 핍의 삶을 통째로 지배해온 핵심 미스터리였어요. 그의 모든 희망, 모든 행동이 전부 이 질문의 답에 달려 있었던 셈이죠. 핍은 당연히 자신의 위대한 유산이 아주 고귀하고 뭔가 낭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그쵸, 우리도 핍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미스 헤비샴이겠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말 상상도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네, 진실은 핍이 꿈꿔왔던 그런 우아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어둡고, 그의 과거, 그가 가장 잊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습지의 기억과 쇠사슬처럼 단단히 묶여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핍의 후원자는 미스 헤비샴이 아니었어요. 바로, 기억나시나요? 어린 시절 그 묘지에서 만났던 무서운 탈옥수 매그 위치였습니다. 그래, 핍, 내가 널 신사로 만들었어. 바로 나란 말이다. 이 한마디에 핍이 그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환상, 모든 자부심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의 위대한 유산은 고귀함이 아니라 한 죄수의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였던 거죠. 이 진실 앞에서 핍은 정말 말 그대로 패닉에 빠집니다. 극심한 공포, 그리고 수치심,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경멸하던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빚졌다는 사실. 이건 그의 존재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충격이었죠. 핍이 그토록 되고 싶어 했던 신사, 그 환상은 잔인한 현실 앞에서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가 꿈꿨던 건 부와 지위, 고귀함이었는데 그 현실은 뭐였죠? 유배된 범죄자의 피땀 어린 노동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이때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아, 돈과 지위가 결코 진정한 신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핍이 가장 깊은 수치심을 느끼는 건 매그위치 때문만이 아니에요. 바로 조와 비디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속물 같은 태도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준 사람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망가뜨려버렸다는 걸 깨닫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핍은 더 이상 매구이치를 혐오스러운 범죄자로만 보지 않게 돼요. 대신에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인간의 모습을, 그 헌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혐오가 연민으로 그리고 의리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모든 걸 잃고 나서야 핍은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소설은 이제 우리에게 묻기 시작해요. 대체 무엇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가? 핍은 이제야 주변 사람들을 통해 진정한 위대함이 뭔지 배우게 됩니다. 보세요. 조에게서는 결코 변치 않는 사랑과 성실함의 가치를 배우고요. 매그위치를 통해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얼마나 공허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에스텔라를 보면서 사랑 없이 얻은 지위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진짜 위대함은 돈이나 신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에 있구나 하고 말이죠. 소설의 마지막, 오랜 시간이 흘러 핍은 변한 에스텔라와 다시 만납니다. 이제 둘 다 과거의 그 오만하고 차가운 젊은이가 아니에요. 각자의 고통을 겪으면서 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된 거죠. 이 만남은 두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위대한 유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쫓고 있는 위대한 유사는 무엇인가요? 혹시 그게 부나 사회적 지위인가요? 아니면 사랑과 성실함,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인가요? 그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만 찾을 수 있겠죠?